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설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다 막아서 가지고 바로 그 근처에서 좀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랫동안 진짜 가장 많이 기자회견을 하신 분은 주일세 목사님이세요. 이제 선견지명이 있으시는데 그렇게 하신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법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입니까? 헌법재판소를 와서 보니까 1인 피켓팅을 많은 분들이 하려고 했는데 피켓팅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고 동일한 피켓을 두고 2명 이상도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무슨 소리냐.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앞에서 다 우리가 기자회견 했는데 왜 기자회견도 못하게 만드는지 그럼 기자회견을 하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오고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쭉 이어와서 오늘 32회차가 온 겁니다. 벌써 32회차요? 네네. 진짜로 오랫동안 계속 해오셨네요. 네네. 예. 해보시니까 네. 어떻게 국민들 여론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경찰도 처음에는 뭐 완강하고 강하게 나갔는데 여론이 조금씩 바뀌니까 경찰들도 좀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물론 정보관 경찰들은 우리랑 친하지만 여기 경비 경찰이 문제거든요. 경비 경찰들이 딱 막고 안 된다고 하고 우리만 막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쨌든 헌법재판소 앞에 저기 정문 앞으로 가면 여기 모든 것이 금지된 지역이니까 강하게 압박하고 그러는데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서부터는 다 우리한테 우호적이고 되도록이면 좀 부드럽게 봐달라고 좀 조용히 달라고 좀 이렇게 부탁하는 정도로 경찰도 분위기가 바뀌고 지나가는 분들이 저쪽 좌파들이 와서 의외로 많이 기자회견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쪽 보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와서 기자회견을 연속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환도 우리가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도 헌법재판도 재판관들도 알고 있는데 이들이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내통하고서 짝짝꿍이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 틈새를 공격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름까지 적시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이번에 오늘 4명 4대4로 어쨌든 우리 방통위원장 기각이 됐는데 아무튼 그 4명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또 탄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름을 적시해서 이 안희환 TV에서도 이름을 공개적으로 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해주는 것이 또 효과적입니다. 지금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밑바닥이다가 올라가고 민주당은 올라갔다가 쭉 추락을 하고 있는 거고 골드크로스가 이루어졌고 특별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청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에요. 청년들이 또 자기들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하니까 언론인 방송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재명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점점 실체를 알고 개몽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실제로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해 보니까 넘사벽인 거예요. 인격이나 스펙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윤석열이 압도적인데 왜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고 이재명과 같은 범죄자가 저렇게 큰 소리 치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공정성에 정의감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나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를 해도 결국은 이렇게 부당하게 이재명 같은 자들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청년들이 동일시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윤석열이 바로 나다. 내가 윤석열이다. 이러고 막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지들이 확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이런 분위기 형성이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여론에 휘둘려서 8대 0으로 그냥 몰아가 버렸던 거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반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의심을 받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골방에 처박혔었어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들조차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막 짓밟고 언론방송이 마녀 사냥하고 막 정말 무당들이랑 같이 했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라.
그렇게 여러 쪽에서 이제 진언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숨지 않고 초반부에 초기에 한 3일 지나서부터 본인이 입장문이 나오고 성명서가 나오고 공개적으로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수밖에 없던 내용을 쭉 보니까 그게 노래로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청년들이 알게 되고 개봉이 되는데 아직 개봉이 안 된 40대 50대가 여기가 특히 여자분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예. 이 40대 50대 깨어나야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경을 했는지 그 계몽이 되는 부분을 깨닫고 나면 이제 정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되게 추운 날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 목사님, 주 대표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헌법재판소 앞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리안 TV 보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주 목사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 같이 오세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화이팅! 이 달의 기자회견 때도 동참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네. TV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